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거실. 정수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다. 수진아, 내일 집에 올게. 김장김치 좀 담가놔. 너희 냉장고에 김치 하나도 없더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전에도 왔고 그 전주에도 왔다. 사실상 매주 오는 셈이었다. 그것도 항상 예고 없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억지로 답장을 보냈다. 결혼 5년 차.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 김영자는 새벽 6시에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에. 아이고, 며느리가 아침에 시어머니 맞이도 못하니?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어? 신혼여행에서 뭘 그렇게 했길래? 첫날부터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니까. 영자는 집 안을 둘러봤다. 여기 청소 안 했어? 먼지가 수북한데. 아들이 이런 데서 사니? 신혼여행 갔다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집은 깨끗해야지. 내가 청소 좀 해놔야겠다. 영자는 청소기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 민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민준이는요?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뭐, 아침 8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자? 저것 봐라. 며느리가 제대로 깨우질 못하니까. 영자는 안방으로 쳐들어갔다. 민준아, 일어나. 어머니 왔다. 민준은 부스스 일어났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벌써 8시야. 일하러 가야지. 어서 일어나. 수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5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영자는 일주일에 2~3번씩 왔다. 항상 예고 없이. 그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여기 먼지 있네. 청소 안 해. 냉장고에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설거지를 이렇게 해. 물때가 그대로인데. 매번 지적이었다. 수지는 참고 또 참았다. 시어머니니까.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주에 일어난 일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수지는 직장인이었다.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밤 10시에 퇴근했다.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영자가 앉아 있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6시쯤 왔지. 민준이가 열쇠 줬어. 민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며느리가 차려줘야지. 수지는 피곤했지만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에구, 된장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리 줘봐.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진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다. 이렇게 풀어야 덩어리가 안 생겨. 넌 요리도 제대로 못하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았다. 저녁을 차려놓고 영자와 민준이 먹는 동안 수지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수진아, 나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하니까 아침 일찍 차려줘. 영자가 안방 문을 열고 말했다. 네. 다음 날 새벽 5시 반. 수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밥, 국, 반찬. 6시 반에 영자가 일어났다. 어머, 벌써 차렸네. 그래,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야지. 하지만 상을 받아보더니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해요. 제가 간을 좀 잘못. 아이고, 이것도 못해. 다시 끓여.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국을 다시 끓였다. 7시에 영자가 나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민준아, 일어나. 응. 몇 시야? 7시 반. 회사 가야지. 알았어. 좀 더 자게 놔둬. 민준은 다시 이불을 덮었다. 수지는 화가 났다. 너 어제 왜 엄마한테 열쇠 줬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엄마가 오고 싶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우리 집인데 뭐. 우리 집이야. 엄마 집이야?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매일 야근하고 집에 오면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신없어. 그런데 엄마는 맨날 와서 지적만 하잖아. 지적? 엄마가 널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위해서. 내가 요리 못한다고.
청소 못한다고 매일 그러시는데 실제로 못하잖아. 엄마 말이 맞는데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제일 화가 났다. 그날 이후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일주일 후 영자가 또 왔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수진아, 김치찌개 좀 끓여줘.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요. 뭐? 바빠. 시어머니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제가 회사 일 마감이 내일이라. 뭐라고? 회사 일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중요하죠. 제 직장이에요.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네.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어. 김치찌개 끓여달라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대. 민준은 수진을 봤다. 수진아, 엄마가 먹고 싶다는데 그냥 끓여드리지. 민준아, 난 지금 정말 바빠. 마감이 내일이라고. 그래도 30분이면 끓이잖아. 30분이 어딨어? 재료 준비하고 끓이고 설거지하고 하면 1시간 넘어. 난 그 시간 없어. 에이, 진짜. 민준이 짜증을 냈다. 수지는 폭발했다. 왜? 내가 잘못했어. 나도 직장인이야. 매일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엄마는 맨날 와서 지적만 하잖아. 난 가정부가 아니라고. 영자가 소리쳤다. 뭐라고? 지금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위해서요? 뭘 해주셨는데요? 맨날 와서 먼지 있다. 청소 안 했다. 요리 못한다. 그것만 하시잖아요. 그게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라고. 전 제대로 된 며느리예요. 매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이것도 부족해요? 부족하지. 넌 아직 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청소나 해요? 그래.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지.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제 인생은요? 제 꿈은요? 전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제 커리어가 있다고요? 커리어? 그게 뭐가 중요해? 여자는 집안일이 제일 중요해. 아니에요. 21세기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영자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 대들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매주 오셔서 지적하고 간섭하고 제 삶을 통제하려고 하시잖아요. 통제. 내가 언제? 매일이요. 제가 뭘 하든 지적하시잖아요. 청소, 요리, 옷차림, 화장. 심지어 제가 언제 씻는지까지 간섭하시잖아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너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오빠가 심하지. 맨날 엄마 편만 들고. 난 오빠 아내라고.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혼할 때도 집 장만하는 거 도와주셨고 살림살이도 다 사주셨잖아. 그래서 평생 고개 숙이고 살라고요. 그게 대가예요? 대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도와줬으니까 평생 시중 들어야 해요? 전 노예가 아니라고요. 영자가 소리쳤다. 노예? 지금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전 이 집 지겹거든요. 매일 감시당하고 지적받고 통제당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수진아, 어디 가? 민준이 말렸지만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리로 나온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5년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친구 은지에게 전화했다. 전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제 시간이에요.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며느리가 무슨 의견이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전 로봇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있어요. 생각?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수지는 폭발했다. 아니에요. 전 사람이에요. 제 의견이 있고
제 감정이 있어요. 어머님 말대로만 살 수 없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네. 대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5년 동안 참았어요. 매주 오셔서 지적하고, 간섭하고, 통제하시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감히 며느리가. 영자가 손을 들었다. 수지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내려오기 직전, 민준이 영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수진아, 너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준이 수진을 봤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심해? 난 5년 동안 참았어. 매주 엄마 오시면 청소하고, 요리하고, 지적받고. 내가 뭘 하든 안 돼. 잘못했어. 다시 해 그 말만 들었어. 난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그래도 뭐, 오빠는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난 오빠 아내야.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오빠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지. 난 항상 이순이야. 그건 아니지. 아니야. 맞아. 결혼식 날도, 신혼여행 계획, 짤 때도, 집 구할 때도 항상 엄마 의견 먼저 물어봤잖아.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으니까. 수진아, 난 지쳤어. 이 결혼 생활이. 난 오빠 아내인지, 엄마 며느리인지, 가정부인지 모르겠어.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실에서 영자와 민준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이혼해. 저런 여자랑 살 수 없어. 엄마, 나한테 대드는 며느리를 어떻게 둬. 당장 이혼해. 엄마, 그건 좀. 안 그럼 나는 너를 아들로 안 봐.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수진은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밤이 되어 영자가 돌아간 후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수진은 문을 열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수진아, 이혼하자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시켰잖아. 나랑 이혼하라고. 그건 엄마가 화나셔서 그러신 거고. 오빠 마음은 뭔데? 민주는 말하지 못했다. 역시 엄마가 더 중요하지. 나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고.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오빠는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나는. 오빠, 솔직히 말해줘. 나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웃었다. 허무한 웃음이었다. 역시 엄마지. 오빠한테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 편 들어줘. 할 수 있어? 민주는 침묵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겠네. 오빠랑은 못 살겠어. 수진아, 이혼은 아니잖아. 그럼 뭔데? 계속 이렇게 살아. 난 못해.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넣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친구 집에 가서 좀 있을 거야. 생각 좀 해보게. 수진아, 제발. 오빠도 생각 좀 해봐. 진짜 누가 중요한지.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다. 민주는 쫓아오지 않았다. 친구 은진의 집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은진은 수진을 안아줬다. 이제야 제정신 찾았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이혼까지는. 왜? 그 마마보이랑 계속 살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 오빠는 너를 사랑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도 너를 사랑해야지. 민준이는 날 사랑해. 근데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그럼 그게 문제잖아.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남자랑 어떻게 살아? 은지의 말이 맞았다. 수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매일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통 왔다. 수진아, 미안해. 집에 와줘.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겠대. 수지는 코웃음 쳤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나? 이틀 후 수진의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엄마.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고 싶니? 모르겠어. 민준이는 싫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수진아,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안 바뀌어. 민준이가 바뀌어야 돼. 민준이가 너를 선택하면 시어머니도 물러설 거야. 근데 민준이한테 확실히 말해. 나 아니면 엄마,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지.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수지는 결심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수진아, 어디야? 집에 와줘. 오빠,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로 나와줘. 1시간 후, 둘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주는 초췌해 보였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로.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나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민주는 또 침묵했다. 수지는 웃었다. 역시 대답 못하네. 수진아, 그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해. 아니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나 아니면 엄마. 수진아, 그게 어떡해. 오빠가 선택 못하면 내가 할게. 이혼하자. 수진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오빠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아. 수진아, 제발. 오빠, 선택해.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 너를 선택할게. 진짜? 응.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민준이 자기 편을 들어줬다. 오빠, 미안해, 수진아. 그동안 너만 힘들게 했어. 둘은 껴안았다. 카페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음 날, 민주는 영자를 만났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한테 엄마를 사랑하지만 수진이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는 제 아내니까요. 영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나는 내 엄마야.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돼? 아들 집이 아니라 저희 부부 집이에요. 엄마 집이 아니고요. 민준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영자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후 영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그리고 오면 지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민준도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다. 반년 후 수지는 임신했다. 민주는 기뻐했고, 영자도 좋아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영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출산 후 영자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령이 아니라 물어봤다. 수진아, 뭐 해줄까?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알았어.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다. 드디어 시어머니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민주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응. 근데 오빠가 내 편 들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 앞으로는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 오빠. 수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다.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행복을 찾았다. 참기만 했다면 평생 불행했을 것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전 사람이에요. 제 의견이 있고, 제 감정이 있어요. 어머님 말대로만 살 수 없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네. 대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5년 동안 참았어요. 매주 오셔서 지적하고, 간섭하고, 통제하시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감히 며느리가. 영자가 손을 들었다. 수지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내려오기 직전 민준이 영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수진아, 너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준이 수진을 봤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심해? 난 5년 동안 참았어. 매주 엄마 오시면 청소하고, 요리하고, 지적받고. 내가 뭘 하든 안 돼. 잘못했어. 다시 해 그 말만 들었어. 난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그래도 뭐, 오빠는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난 오빠 아내야.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오빠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지. 난 항상 이순이야. 그건 아니지. 아니야. 맞아. 결혼식 날도, 신혼여행 계획, 짤 때도, 집 구할 때도 항상 엄마 의견 먼저 물어봤잖아.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으니까. 수진아, 난 지쳤어. 이 결혼 생활이. 난 오빠 아내인지, 엄마 며느리인지, 가정부인지 모르겠어.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실에서 영자와 민준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이혼해. 저런 여자랑 살 수 없어. 엄마, 나한테 대드는 며느리를 어떻게 둬. 당장 이혼해. 엄마, 그건 좀. 안 그럼 나는 너를 아들로 안 봐.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수진은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밤이 되어 영자가 돌아간 후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수진은 문을 열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수진아, 이혼하자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시켰잖아. 나랑 이혼하라고. 그건 엄마가 화나셔서 그러신 거고. 오빠 마음은 뭔데? 민주는 말하지 못했다. 역시 엄마가 더 중요하지. 나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고.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오빠는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나는, 오빠, 솔직히 말해줘. 나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웃었다. 허무한 웃음이었다. 역시 엄마지. 오빠한테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 편 들어줘. 할 수 있어? 민주는 침묵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겠네. 오빠랑은 못 살겠어. 수진아, 이혼은 아니잖아. 그럼 뭔데? 계속 이렇게 살아. 난 못해.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넣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친구 집에 가서 좀 있을 거야. 생각 좀 해보게. 수진아, 제발. 오빠도 생각 좀 해봐. 진짜 누가 중요한지.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다. 민주는 쫓아오지 않았다. 친구 은진의 집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은진은 수진을 안아줬다. 이제야 제정신 찾았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이혼까지는. 왜? 그 마마보이랑 계속 살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 오빠는 너를 사랑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도 너를 사랑해야지. 민준이는 날 사랑해. 근데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그럼 그게 문제잖아.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남자랑 어떻게 살아? 은지의 말이 맞았다. 수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매일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통 왔다. 수진아, 미안해. 집에 와줘.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겠대. 수지는 코웃음 쳤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나. 이틀 후 수진의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엄마.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고 싶니? 모르겠어. 민준이는 싫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수진아,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안 바뀌어. 민준이가 바뀌어야 돼. 민준이가 너를 선택하면 시어머니도 물러설 거야. 근데 민준이는
민준이한테 확실히 말해. 나 아니면 엄마.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지.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수지는 결심했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수진아, 어디야? 집에 와줘. 오빠,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로 나와줘. 1시간 후, 둘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준은 초췌해 보였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로.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나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민준은 또 침묵했다. 수진은 웃었다. 역시 대답 못하네. 수진아, 그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해. 아니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나 아니면 엄마. 수진아, 그게 어떡해. 오빠가 선택 못하면 내가 할게. 이혼하자. 수진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오빠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아. 수진아, 제발. 오빠, 선택해.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 너를 선택할게. 진짜? 응.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민준이 자기 편을 들어줬다. 오빠, 미안해, 수진아. 그동안 너만 힘들게 했어. 둘은 껴안았다. 카페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음 날, 민주는 영자를 만났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엄마를 사랑하지만 수진이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는 제 아내니까요. 영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나는 내 엄마야.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돼? 아들 집이 아니라 저희 부부 집이에요. 엄마 집이 아니고요. 민준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영자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후 영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그리고 오면 지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민준도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다. 반년 후 수지는 임신했다. 민주는 기뻐했고, 영자도 좋아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영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출산 후 영자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령이 아니라 물어봤다. 수진아, 뭐 해줄까?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알았어.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다. 드디어 시어머니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민주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응. 근데 오빠가 내 편 들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 앞으로는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 오빠. 수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다.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행복을 찾았다. 참기만 했다면 평생 불행했을 것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